자, 오늘은 행복한 1등급 문제 2차 방정식 나누기죠, 그죠? 같이 이제 공부를 좀 해볼게요. 484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주어져 있고요. 이 녀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a, b에 대해서 뭐 물어봤어요? 곱한 값의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일단 중근을 갖는 거고, 문자가 여기 문자죠, x, 그지? 요렇게 x 제곱, 얘네들이 문자가 되겠죠?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쓰면 4분의 d는 반의 제곱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c, a가 1이니까 c는 저거 다 갖다 쓰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3ab, 굉장히 길죠.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얘가 0이어야 중근을 갖겠죠. 정리해 볼 건데, 여기 a 제곱과 b 제곱 사라집니다, 그죠? 얘랑 사라지겠지, 그지? 그럼 남는 게 여기가 2b가 남을 거고요. 마이너스에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2b랑 너랑 계산하면 ab가 되겠죠. 그래서 ab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그래서 너네들이 계산하면 마지막 한번 정리해주면 플러스 5a 플러스 3b 플러스 2는 0 이렇게 돼서 여기 부분이 이제 부정 방정식 부분으로 저 뒤로 넘어가는 건데,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수를 판단하셔야 돼요. 판단하셔야 되려면 이제 우리가 해결 방법은 일단 이 상수를 넘겨줍니다. 상수를 넘겨주면 AB 플러스 5A 마이너스 플러스 3B 3B가요? 3B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스타트라고 이 마이너스 상수를 0이라고 생각해서 얘를 좌변을 인수분해 할 거예요. 인수분해하면 AB 곱해서 넣고 플러스 5A니까 너가 될 거고 3B니까 이렇게 돼야 크로스로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이, 저 좌변식이 a 더하기 3, b 더하기 플러스 5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얘가 이렇게 표현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세 개는 이렇게 표현될 수 없어서 여기다 얼마를 더해야 돼? 이 15를 더해줘야 이 상수값까지 해서 이 네 개 녀석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우변도 15를 더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1차적인 작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가 정수고 b도 정수니까 정수에 3을 더한 것도 정수에 5를 더한 것도 정수일 테니, 얘가 또 소수네요, 고맙게도.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순서상은 정수끼리 곱은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자연수란 말이 있나요? 그냥 정수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3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쌍의 케이스가 나온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AB에 대한 순서상을 잡아주면 되는 건데, AB의 순서상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너 전체가 13이니 A는 10이 되는 거고, 전체가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4겠죠. 근데 이런 거 곱해버리면 그죠, 음수가 나와버리죠. 가장 큰 값을 물어보는 건데, 그래서 너는 얼마니? 너 계산하면 A가 마이너스, 다 음수가 나오나요? 마이너스 2고요. 너가 전체가 13이니까 B는 8이 되겠죠. 너가 마이너스 13이면 A는 마이너스 16일 거고, 너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마이너스 6인가요? 요런 것들이 곱해서 양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너 마이너스 1이면 A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너가 마이너스 14이면 A는 마이너스 18이겠죠. 그러면 결국 이 두 친구 중에 곱해서 최대값을 보시면 되는데, 요게 더 커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AB의 최대값은 96이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요게 484번이었어요. 자, 485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놓고, 이 녀석의 두근을 알파 감마라고 그지 놓는데요. 그래서 저게 성립할 때 a, b 값을 또 물어봤네요. 그러면 뭐 인수분해도 안 되고 일단 근각에서 좀 써볼게요. 그래서 두근의 합, 위의 식의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4 빼기 a가 될 거고,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그지? 이 친구의 두근도 알파 감마니까 두근의 합, 알파 더하기 감마는 근각에서 해서 마이너스 a일 거고, 알파 감마는 두근의 곱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되겠죠. 결국 이 네 개의 식을 가지고 어떻게 이 조건을 이용해서 AB 값을 계산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자,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일단 보시면, 요 감마가 일로 넘어가면 알파 플러스 감마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써볼게요. 저 넘기면, 자, 이 알파를 알파 더하기 알파 이렇게 표현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넘어가면 넘어갔다고 이 아저씨야. 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이 친구 어떤 일이 벌어져?
얘를 A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죠? 그럼 얘를 1로 넘기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인데 얘네 둘이 작업하면 A로 표현할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 이 문제는 A로 통일해 달라는 소리구나. 해서 알파를 어떻게? 알파를 이렇게 해서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전부 다 A로 바꿔볼 거예요. 그럼 너는 얼마니?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이 친구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뭘 알고 있어요? 참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뭐랑 같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여기에 4알파 베타 이렇게 같다는 걸 알고 있겠죠? 그대로 집어넣어 보면, 자, 너의 제곱은 합이 얼마야? 합은 4 빼기 A. 곱은 얼마인데? 곱은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되겠죠. 됐죠? 그러면 이 녀석의 제곱이 너희다 보니까 알파 베타를 편의상 큰 거라고 놓을까요? 그죠? 이렇게 알파 베타를 이렇게 좀 세팅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은 이제 큰 거에 장을 빼 양수일 테니까 양수 제곱하면, 그죠? 결국 너가 궁금한 거니까 제곱 없애는 대신에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우리는 이 양수값만 갖다 쓰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너야? 그럼 여기가 루트 A. 얼마라고? 쓰고 비켜드릴게요. 4 빼기 A 제곱 플러스 4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괜찮죠? 그러면 이것만 풀어주면 되는데 양변 제곱해서 너는 A의 제곱이 될 거고, 우변 제곱하면 4 마이너스 A의 제곱, 그리고 제곱하면 루트는 사라지겠네요. 여기 A 제곱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둘 곱한 거 2배가 넘어가면 좌변에 8A가 될 거고, 요거 뒤에 거 제곱하면 16, 20인가요? 그래서 A라는 친구가 8로 나눠주면 2분의 5? 2분의 5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A 값은 구했고, 지금 우리가 이제 B의 값만 구하면 되는데 B의 값은 딱 여기 걸려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알파랑 값만을 구해서 곱하면 되는 거니까 A를 알고 있으면 이 식이 완벽히 드러나겠죠. 드러나면 알파도 베타도 알 거고, 그럼 알파를 알면 베타도 알 거고, 알파를 알면 A도 아니까 값마도 나오겠구나. 그럼 둘이 곱해서 요 녀석, 그지? 있으니까 그지? 좀 이상해 보이네요. B의 값도 구할 수 있고, 그렇게 좀 따라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어넣어 볼게. A가 2분의 5니까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왜? 알파 베타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2분의 5 집어넣으면 x제곱, 2분의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x인가요? 2분의 3x, 그리고 마이너스 1은 0. 양변에 1을 곱해주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꽤 기네요. 그죠? 문제가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2x, x에 1, 2 이렇게 나서 근이 얼마가 나와? 근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2가 나오는데, 우리가 큰 녀석을 베타로 놨고 작은 녀석을 알파로 놨겠죠? 됐죠? 둘이 곱해서 그지? 뭐 확인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알파를 알고 있으니 이 알파를 여기다 넣어서 A 값도 알고 있으니 값만을 구해볼 거예요. 그럼 알파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에 값마가 있을 거고, A 값은 마이너스 A네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분의 5겠죠. 그럼 이 값만한 녀석이 얼마라는 걸 알게 돼? 마이너스 2라는 게 눈에 들어오네요. 그러면 마지막, 그지? 이 대망의 B는 너네들이 곱한 거니 알파 어디 있어? 마이너스 2분의 1. 값만 어디 있어? 마이너스 2. 둘이 곱하면 그게 B가 돼서 B가 1이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건 2A니까 A가 2분의 5 빼기 B는 1이니까 꽤 기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485번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486번 볼게요. 이 문제를 선정한 이유는 이 모양의 형태 때문에 선정을 했고, 이 뒤에 가서도 3차, 4차 방정식에 또 비슷한 유형이 나오니까 지금 정확히 좀 숙지한 다음에 이제 넘어갔으면 좋겠은 마음, 좋다는 마음에서 선정을 좀 해본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너의 두근을 알파 베타로 넣으면 이게 전부 다 알파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너의 두근이 알파 베타야? 그럼 저 친구는 이 친구랑 완벽히 똑같은 친구네. 너가 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고차항 1이니까 여기가 2면 여기다 2 곱하면 되는 거고. 이해가지? 너가 너를 fx라는 함수로 가정하면 너도 너가 되는 거라고, 얘들아. 이해했어? 그럼 너라는 친구는요, 여기다 얼마 집어넣은 거예요? 1을 집어넣은 결과치잖아. 그러니까 너가 얼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F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럼 너는 뭐에 불과한 거야? F2에 불과한 거니 이런 식으로 가면 F5 이 5개 더한 걸 물어본 거네요. 여기까지 했지? 그럼 F1 1 집어넣으면 그죠? 모양이 똑같죠? 얘랑 그지? 1 집어넣은 거랑 여기 1 집어넣은 거 똑같아.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0 마이너스인가요? F2는요 2 집어넣은 거니까 2 집어넣으면 얼마니?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1인가? 3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3 집어넣으면 9에다 6 빼면 3이니까 2가 될 거고 4 집어넣으면 16에 8 뺀 거니까 7이 될 거고요. 5 집어넣으면 25에 10 뺀 거니까 15, 14 이게 표현이 되겠죠. 계산 너네들이 사라질 거고 요게 21이니까 너랑 계산해서 정답은 20이 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저 모양의 형태는 좀 꼭 기억해 두시고 문제를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않은데 학생들이 좀 많이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정을 해봤어요. 그죠? 일단 길면은 좀 그런가 봐. 그래서 이렇게 쭉 주어져 있고 둘치구패 더해져 있구나. 이 방정식에 두근의 합과 곱이 근각에서 쓰라는 소리구나. 그래서 이 친구의 두근의 곱을 물어봤죠. 그러면 밑에 거부터 묶고자를 먼저 쓰면 3x의 제곱 이해 가시죠? 3x의 제곱에 1차가 쭉 날될 거고 맨 마지막에 별로 관심 없거든? 제곱하면 상수만 알파 제곱 죄송합니다. a네요.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이렇게 생겨먹은 이런 녀석의 두근의 곱을 물어봤으니 두근의 곱은 근각에서 의해서 뭘 물어본 거예요? a분의 c인 너를 물어본 거죠. 그럼 얘를 딱 쓰는 순간 뭔가 그지 느낌이 딱 와야 된다고. 뭘 물어봤다고? 각각 제곱해서 더한 걸 물어봤으니 우리는 뭐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돼? 삼항 제곱식에 대한 정보를 아셔야 돼요. 그 정보가 여기 합과 곱 가지고 주어져 있겠죠.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그 정보를 두 개를 구하기 위해서 쟤를 전개해 봅니다. 전개하면 얘도 x제곱, x제곱, x제곱 3개니까 3x제곱에 그 다음에 1차일 텐데 이거 하나만 써볼게요. 너 전개하면 x제곱에 1차는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니? 여기까지 했지? 그럼 너도 마찬가지로 1차는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될 거고 가로 묶어준 거 얘도 마이너스 되겠네요. 지금 죄송합니다. 부호가 아니라 문자가 a, b, b, c, c 번갈아 나오죠. 그럼 그것도만 싹 다 더해버리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a가 몇 개? a가 2개, b도 2개, c도 2개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맨 마지막에 상수는 저 왼쪽 녀석, 요 녀석이죠. 이 녀석은 곱하면 ab 그 다음에 bc 그 다음에 CA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두근의 합은 4니까 두근의 합 4는 근각에서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죠. 3분의 2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래 내가 원하는 게 점점 나오고 있어.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너의 역술 양변에 곱했으니 2분의 3을 곱했겠네요. 2분의 3이 6이 될 것이고 일식 그 다음 또 두근의 곱 마3이죠. 마이너스 3은 근각에서 의해서 a분의 c니까 3분의 ab, bc, ca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이 친구는 양변에 3 곱하면 되니까 ab, bc, ca는 마이너스 9라는 게 눈에 들어오고 이 이유로는 제가 안 풀어드려도 되겠죠. 됐죠? 왜? 너의 제곱은 너에다가 2배에 너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식을 잘 쓰셔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3으로 잘 나누시면 값이 나오겠죠. 487번이었어요. 489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에 대해서 2차 방정식? 근데 m이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없네요. 그죠? m은 0이 아니다. 물론 여기 들어있지만 그지? 여기 없다고 할지언정 여러분 딱 보는 순간 2차 방정식이야. 여기 가려져 있어. m은 0이 아니다. 그게 먼저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두근의 절대값의 b가 3대2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근각에서로서 해결해 달라는 문제구나.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m의 값 합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일단 글을 세팅할 건데 잘 보시면 뭐가 눈에 들어와야 되냐면 a분의 c라는 두근의 곱 써볼게. 두근의 곱이 a분의 c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면 m이 양수이니까 이 값은 음수라는 걸 알게 되고 얘가 음수라는 소리는 너네들의 부호는 무조건 반대야. 풀마, 마풀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두근을 세팅할 때 b가 3대2니까 하나를 3알파, 하나를 마이너스 2알파 이런 식으로 놓고 부호가 반대거나 세팅을 하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3알파, 2알파로 놓고 세팅해도 같은 결과치가 나오겠죠. 이런 거예요.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만약 놨을 때 알파가 1이 나왔다. 그러면 그는 얼마니? 3과 마이너스 2라는 건데 이렇게 놓고 관계식을 풀어서 알파 값이 나오면 마이너스 1이 나와서 3과 마이너스 1이라는 동일한 그림을 갖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냥 위에 거 놓고 그냥 저는 이게 위에 게 편하니까 이렇게 이제 잘 이제 연립을 해보면 되는데 두근의 합, 둘이 더하면 알파란 소리고 그럼 근각계수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 근데 위에 분자에다가 마이너스를 주면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두근의 곱,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6알파 제곱은 그죠? 아까 얘였죠, 얘. 그지? 마이너스 n분의 24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서 얘네들의 연립이 이제 관건으로 되겠네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곱해주고 6 나눠주면 이렇게 4가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 알파 제곱은, 여기 써볼까? 알파 제곱은 얼마라는 걸 알게 돼? n분의 4라는 걸 알게 되고 너랑 연립을 해야 되는데 연립이라는 건 문자의 속어에 있잖아요. 그죠? 문자를 없앨 거라고. 그러면 그냥 모양 자체가 그지? 여기다 제곱하면 알파 제곱이니까 이거 제곱한 거랑 얘랑 이렇게 같다는 게 이해가 되겠죠. 이 상태에 놓고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면 너랑 곱해지니까 여기가 3차식이 나오는데 잘 보시면 m이 우리가 양수란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제곱을 너한테도 이렇게 주고 밑에 제곱이 있을 텐데 그 하나가 약분되고 이렇게 분모끼리 하나씩 나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2차 방식으로 변하겠지, 그지? 자, 그래서 너랑 곱하면 좌변에는 5-3m의 제곱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우변에 곱하면 4m 이렇게 표현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9m의 제곱 둘이 곱한 거의 2배 30m인데 요거 넘어오면 34m이 되겠죠. 4m이 될 거고 플러스 25 해서 m 아까 양수라 그랬거든요. 그 양수값 찾으면 되는데 얼마인가요? 3으로 뭔지 한번 고민해 볼까요? 3m 5 25 택도 없나? 그러면 9m 저도 잘 안 볼 때가 있더라고요. 25 1 이렇게 쓰면 되나요? 됐죠? 그래서 뭐야 m값이 합을 물어봤어요? 아 그러네요, 그죠? 그러면 m값이 얼마니? 9분의 25 양수가 2개 나와서요. 그 다음에 1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m이 너일 때, 그치? 너일 때 합을 물어봤으니까 둘이 더하시면 되고 그게 싫으면 인수분해 안 되면 이 녀석의 근이 얼마이더라? 합을 물어봤으니 저는 그냥 m값 구하는 줄 알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의 근이 하나가 m1, m2를 물어봤으니 두 근의 합을 물어보면 근각계수에서 마이너스 너분의 너니까 9분의 34라는 것도 눈에 그냥 들어오네요, 그죠? 둘이 더한 거랑 너랑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489번이었어요. 자, 491번 보겠습니다. 2차 방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놓고 그 다음에 일단 딱 보면 느끼는 게 그지 근각계수 써달라는 소리죠. 그래서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 근의 곱은 2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f 알파가 베타는 알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은 fx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f 알파로 표현되어 있으면 알파의 관한식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f 베타가 주어져 있으면 베타의 관한식으로 즉 문자를 바꿔줘야 동일한 값이 표현이 돼야 우리가 fx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바꿔줄 건데 이 베타라는 녀석을 여기 들어있죠, 그죠? 베타는 얼마에 넘기면 2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저 친구를 다시 한번 이쁘게 써볼게요. 그래서 f 알파란 친구는 요거 대신에 뭘 집어넣어? 베타는 2 빼기 알파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1 빼기 알파 이렇게 표현될 거고 얘네들이 똑같은 표현 방법이니 공짜겠죠, 그죠? 그래서 f 베타도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베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쟤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파, 베타, 베타니까 f의 x는 1 마이너스 x라는 식의 한 번은 알파 집어넣고 한 번은 베타 집어넣은 식에 불과하더라. 즉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뭐야? 알파, 베타를 두고 있는 방정식은 너란 말이야. 그래서 이 친구는 비슷한 친구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좀 정리 좀 해보면 는 0이니까 얘도 다 넘겨줍니다. 그래서 fx
다 넘어가면 너부터 넘길게요.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표현될 거고 동일한 식이에요. 그럼 너의 근이 알파 베타야, 너의 근도 알파 베타야.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였나요?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너네들이 동일한 식인데 너도 근을 알파 베타를 갖는데 너의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죠. 주어져 있나요? 그렇진 않단 말이야. 주어져 있네요. 주어져 있으면 너가 1이니까 이거 두 개 넘겨도 최고차의 개수 1이겠죠. 그래서 둘이 갖다가 놓고 fx 완성하시면 되고 만약에 fx에 대한 정보가 최고차의 정보가 안 주어져 있으면 여기에다가 얼마를 이렇게 k를 놓고 그러면 이 k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가 조건이 하나 더 주어져 있을 테니까 그 조건을 집어넣어서 k를 꼭 구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 문제는 k가 1로 주어져 있으니까 저렇게 놓고 그럼 넘겨주면 fx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거 두 개만 넘기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 녀석이었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fx 이퀄 0이니까 fx 이퀄 0 이 방정식에 두근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두근의 합은 근각에서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문제들이 좀 유사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여러분 꼭 숙지하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492번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거랑 똑같은 겁니다. 두근 알파 베타 주어져 있고 fx 주어져 있고 알파 그 다음에 베타의 제곱이네요. 그죠? 그럼 분명히 저 녀석을 1차로 바꿔줘야지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좀 정리 좀 해보면 이 녀석에 대해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요. 두근의 곱은 얼마니? 두근의 합은 1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겠죠. 그런데 자 보세요. 일단 여기가 알파나 베타로 하나의 문자로 표현돼야 되고 그 녀석에 관한 식이 표현돼야 되니까 얘는 일단 합격이야. 응? 1차니까. 근데 여기 지금 2차이다 보니까 1차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알파 제곱이 어디 들어있냐면 이 녀석의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를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이렇게 성립될 거고 베타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정리해주면 알파 제곱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니까 이제 이 친구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데 요것도 두 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를 가만히 봤더니 요거 넘겨준 거죠. 이해 가세요? 뭐라고 얘가 베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괜찮죠? 이거 넘어가면 그치 베타니까. 그럼 여기다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봐. 그래서 알파 제곱이 베타니까 f 베타는 이렇게 표현됐으니 얘가 뭐에 관한 식? 베타에 관한 식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알파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 마이너스 4배에 알파 대신에 얼마를 여기 알파 들어있죠? 요거 넘기면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넘겨볼게요. f 베타 요거 넘기면 마이너스 4베타 저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그럼 또 하나가 당연히 문자만 바꿔놨을 테니까 F알파, 4알파,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표현될 거다. 완벽히 앞의 문제랑 동일한 문제죠. 그러면 이 친구는 뭐에 불과한 거라고? f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는 0인 2차 방정식에 한 번은 얼마 넣고 한 번은 알파, 한 번은 베타 집어넣은 식에 불과한 거고 그러면 알파, 베타를 근응하는 방정식이 너이니 알파, 베타를 근응하는 방정식은 너가 되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고 이 녀석에 대한 최고차의 정보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없죠. 그죠?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항상 얼마를 꼭 k라고 놓고 그럼 너 뭐랑 같아요? 너랑 요 식이랑 누구랑 요 식이랑 우리가 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k를 구하셔야 돼요. 그죠? 이 k를 구하셔야 되는데 정보가 없나요? 지금 보시면 여기 주어져 있네요. 그죠? fx가 최고차의 1로 주어져 있네요. 그럼 이 문제도 또 1이네. 여기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지? 얘가 1이어야 요거 두 개 넘겨도 최고차 영향 안 받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넘겨주면 둘이 같은 식이니까 fx라는 친구는 어떻게 표현되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x제곱에 요거 넘어가면 얼마예요? 넘어가면 플러스 5x 플러스 5 그렇게 해서 요 fx를 구할 수 있고 구했으니 너가 p, 너가 q로 표현돼 있겠죠? 그래서 둘이 더한 값은 10으로 표현됩니다. 좀 아쉽네요, 그죠? fx가 여기 좀 k를 주어져 있는 어떤 함수값이 주어져 있으면 k를 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제 꼭 k를 쓰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죠? 둘 다 문제가 1이다 보니까 그냥 안 쓸 수 있는데 꼭 쓰고 확인하는 그지?
그런 작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92번이었어요. 자, 493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허근 알파를 가질 때 얘의 근이 허근 알파란 소리예요. 알파의 세제곱이 실수되도록 모든 실수 p의 값의 곱을 물어봤고, 어쨌든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모든 실수 되도록 하는, 끊어볼게요. 일단 이 녀석의 근이 허근이 알파니까 집어넣어 봅니다. 그래서 집어넣으면 알파의 제곱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P알파 플러스 P 플러스 3. 여기서의 알파는 허근이고 그냥 허수란 얘기죠. 그 다음에 그 P란 녀석은 실수란 얘기예요. 그러면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건 제곱이죠. 그래서 넘겨주고 요거 싹 다 넘겨서 양변에 알파를 곱해줄 거예요. 그래서 알파는 세제곱일 거고 넘어가면 P알파 제곱이고 마이너스 P 플러스 3알파. 그래서 이 친구가 뭐가 되는 실수가 되도록 하는 P값을 물어본 겁니다. 여기까지 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파란 녀석이 허수죠. 허수면 우리가 복수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친구가 실수가 된다는 건 그지? 이 친구가 허수 부분이 0을 판단하면 되고 허수는 여기가 1차로 표현돼야 됩니다. 근데 이걸 또 제곱하면 또 어떤 그지 허수에 대해 제곱하면 어떤 식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1차로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1차로 어떻게 바꿔? 여기 주어져 있죠, 그죠? 써보면 알파 제곱은 얼마라고요? 쓰고 비켜드릴게요. P 알파 넘어가면 마이너스 P 플러스 3 이렇게 표현돼서 알파 제곱을 알파 1차로 차수를 다운시킬 수 있겠죠. 그럼 그대로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집어넣었더니 P에 그 다음에 알파 제곱에 넣으니까 P 알파 마이너스 P 플러스 3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뒤에 거는 P 플러스 3 알파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럼 알파는 허수니까 얘를 i처럼 생각하시면 얘도 요렇게 실수 부분과 요렇게 허수 부분을 결정이 되고 너는 별로 관심이 없어. 왜? 너가 0인 것만 확인하면 어떤 실수가 나올 테니까. 누가? 알파의 세제곱이. 이해 가시죠? 그럼 곱하면 P제곱 알파. 관심 없어 실수일 테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알파 이렇게 묶이겠죠. 그럼 결국은 이 친구에 대해서 0이 돼야 되니까 그걸 만족시켜주는 모든 실수값의 곱은 또 근각에서 쓰면 A분의 C니까 그럼 P의 값의 곱은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2차 방식 단원이긴 하지만 그지 복수수에 대한 기본 성질들을 묻고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493번이었어요. 자, 494번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항식이 다음 조건 만족한다. 가조건은 얘들아, 그죠? 뭐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일단은 이 가가 여러분들 공부할 때 잘 써볼까요? fx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했듯이 y는 fx랑 어떤 함수가 있고 y는 x의 관점, y는 0의 관점에서 보면 y는 0은 x축이 되겠죠. 그런데 이 그래프가 더 크다는 소리는 얘보단 얘가 항상 위에 있다는 얘기지. 그럼 대표적인 그지 여러분들 공부한 게 이차함수까지니까 이렇게 fx가 생겨 먹었다면 x축이 항상 어떤 x값을 비교해도 x축이 항상 위에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서 그지 fx는 이렇게 이차함수일 확률이 높겠네요. 됐죠? 자, 그랬을 때 자, 일단 고조건 이해했고 나조건 보겠습니다. 요거 fx 플러스 1의 제곱 합성함수이긴 한데 그지? 그냥 살펴보면 이렇게 생긴 게 있대요. 넘기면 9가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 전개하면 얼마예요?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너네들이 전개해서 너랑 계산해서 저 식으로 다시 써봅니다. 다시 써보면 f의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그리고 전개하면 x 4제곱 얘네들이 곱하는 중이에요. 그죠? 얘네 둘이 이렇게 곱하는 중입니다. x 4제곱 그리고 계산하면 플러스 4x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5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죠? 죄송해요. 자, 그래서 이 오른쪽이 뭐가 눈에 보이냐면 왼쪽과 마찬가지로 제곱식이라는 게 눈에 들어와요. x제곱 플러스 2란 녀석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큰 틀로 보면 여러분들이 뭐가 눈에 보이냐면 이 녀석의 제곱 그리고 이 녀석의 제곱을 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에서 너네들이 같아요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게 A의 제곱이랑 B의 제곱이랑 같다는 얘기는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민수분에 의해서 A 플러스 B, A 빼기 B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A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A는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너는
플러스 마이너스 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는 플러스 마이너스 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지? 써볼까? f의 x 플러스 1이라는 이렇게 생긴 친구는 뭐라고? 플러스 마이너스의 x제곱 플러스 2라는 친구였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생긴 친구는 fx랑 되게 비슷해요. 만약에 fx가 위로 블록이면 x 플러스 1도 위로 블록이고, 왜냐면 x 대신에 x 플러스를 집어넣어도 최고차의 개수에는 부호 변화가 없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 녀석의 그래프의 개형은 fx의 그래프의 개형과 똑같더라. 얘가 위로 블록이면 너도 위로 블록이고, 얘가 아래로 블록이면 얘도 아래로 블록이라는 소리야. 근데 우리는 위로 블록이니까, 그지? fx가 위로 블록이니까 너도 위로 블록이니까 이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라는 친구였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괜찮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뭘 물어봤냐면, 뭘 물어봤어요? 너를, 잘 안 보이려나? 지워드릴게요. 뭐라고? 너로 나눈 나머지가 너래요. 그러면 나머지 정리해서 2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너란 얘기잖아. 뭐라고? 얼마를 집어넣으면 x 대신에 2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너가 되도록 하는 모든 a 값의 곱을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2 플러스 a니까 얘가 2 플러스 a로 바뀌었으면 좋겠죠. 그럼 x에 얼마를 집어넣어? x 대신에 얼마? a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요런 계산해서 2 플러스 a가 되겠네요. 그럼 너 대신에 얼마를 또 집어넣어? 2 플러스 a니까 x 대신 얼마를? 마이너스 x 대신 a 플러스를 집어넣은 중입니다. a 플러스 1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됐죠? 그럼 전개하면 마이너스 a 제곱에 그리고 마3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뭐 물어봤어? 이 친구가 너랑 같아요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둘이 갖다 놓고 풀면 a제곱이 얼마니? a제곱이 3인 거 이해 가세요? 괜찮죠? 그죠? 얘가 3이면 마이너스 6일 테니까, 그럼 a제곱이 3이니까 a는 얼마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고 둘이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자, 이로써 2차 방정식 부분 마플 시너지 1등급 문제인가요? 1등급 만드는가? 1등급 문제인가? 이렇게 풀어봤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